우리는 때로는 이성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직감적으로 우리 편과 상대편을 구분합니다. 사실 지능을 가지고 있고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도 가끔은 우리 편과 상대편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분자에 불과한 항체가 어떻게 나와 내 몸에 침입한 병균을 구분할까요? 면역체계는 내 몸에 침입한 병원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화된 시스템입니다. 내 신체 조직을 우리 편이라고 인지해서 반응하지 않아야 정상인데 이러한 상태를 자가면역 관용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면역체계가 오류를 일으켜서 내 신체 조직을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인지하여 공격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상태를 자가면역이라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제1형 당뇨 등이 이에 해당되고 지금까지 80가지가 넘는 자가면역 질환이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 중 최소 5% 이상이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면역체계가 병원균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병원균이 내 몸을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면역체계가 나와 내 몸에 침투한 병원균을 잘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셀프와 난셀프를 구분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면역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항체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고 각각의 항체는 항원에 대해서 매우 높은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힌 에밀 폰 베링이 1901년에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은 후 2011년까지 10개의 팀이 이 주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완벽하게 설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기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면역체계에는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혈액세포는 다능성 조혈줄기세포가 분화되어 만들어지는데 이 모든 세포들을 한꺼번에 이해하려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에서는 항체를 만드는 세포인 B림프관에서 일어나는 일과 이 과정에서 셀프와 난셀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경우 B림프군은 골수 내에서 분화합니다. 조류의 경우에는 골수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기관이 Bursa of Fabricius입니다. B세포의 기능이 처음 밝혀진 것은 1960년 닭의 연구에서 나왔는데 Bursa'의 첫 글자인 B 또는 골수의 영문인 본메로에서 B를 따와서 B림프구라고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참고로 B림프구는 B림포사이트, B세포 또는 B셀이라고 불립니다. 골수는 뼈의 내부에 있는 스폰지 재질의 말랑말랑한 조직입니다. 골수는 주로 갈비뼈, 척추뼈, 흉골, 골반뼈에 있습니다. 골수를 모두 합치면 건강한 성인의 경우 몸무게의 5%에 해당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곳은 다능성 조혈줄기세포로부터 다양한 혈액세포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혈액세포는 하루에 5천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세포는 골수에서 생성되고 대부분의 분화도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적혈구는 주로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운반하고 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폐로 가져옵니다. 이에 반해서 백혈구들은 혈관과 별도로 존재하는 림프관을 통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을 순찰하면서 우리 몸에 침입하는 병원균과 싸우고 있습니다. 림프관이 서로 만나는 지점을 림프절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온몸을 돌아다니던 백혈구들이 서로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진 B세포는 비장으로 옮겨와서 외부 항원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되고 최종 분화를 하게 됩니다. 항체가 어떤 물질인지 그리고 다양한 항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이전 동영상 2개에서 설명을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체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도 불리는 Y자 모양의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크기가 매우 큰 편인데 수소 원자 15만 개 정도의 무게이고 길이는 10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모식도로 보면 항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사슬 2개와
가벼운 사슬 두 개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항체를 만드는데 Y자의 두 끝부분에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이가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구조에 따라서 어떤 항원과 반응할지 특이성이 결정됩니다.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를 만드는 변이 도메인은 분화하는 B세포 내에서 유전자 조각의 짜집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제한된 크기의 유전자로부터 엄청나게 다양한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짜집기 과정 중에 염기가 임의로 추가되거나 상실되면서 다양성이 추가되고 체세포 초돌연변이 과정에 의해서 다양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0억 이상의 다양한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다양성이 만들어지고 진화적 선택을 통해서 적합한 것이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진화한 분자라면 내 몸에 치명적인 것들은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다양성이 매우 높고 빠르게 변화하는 병원균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느린 방법일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척추동물들은 현재와 같이 체세포 내에서 임의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항체를 만드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항체가 임의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 항체들이 내 신체 조직과 반응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항체 중 일부는 내 신체 조직과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신체 조직에 반응하는 항체는 제거되어야 할 텐데 이것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 클론 선택 이론입니다. 클론 선택 이론은 1957년에 처음 제안된 이론인데 이 공로에 대해서 노벨상이 주어졌습니다. 하나의 B세포는 한 가지의 B세포 수용체만 생산합니다. B세포 수용체는 생물막에 고정되어 있는 부위 이외에는 항체와 완벽히 동일한 물질입니다. B세포 수용체가 셀프 항원과 결합하면 B세포가 사멸하여 제거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자가면역 관용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은 골수에서 일어나는 B세포 중앙관용 과정과 비장에서 일어나는 B세포 주변조직 관용의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내 신체 조직에 반응하는 B세포는 골수에서 1차적으로 제거되거나 무력화됩니다. 이것을 B세포의 중앙관용이라고 부릅니다. 골수 내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항원이 B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거나 골수 조직세포 표면에 있는 항원에 결합할 경우 강한 결합 신호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세포 내부 유전체로 전달됩니다. 이 신호는 수용체 유전자 짜집기를 재활성화하여 가벼운 사설의 VJ 재조합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B세포 수용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수용체 수정이라고 부릅니다. 수용체 수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자가항원과 결합하지 않게 되면 B세포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나 수정된 수용체가 여전히 자가항원과 결합하게 되면 세포 자살 과정이 활성화되어 제거됩니다.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수용성 자가항원과 결합하거나 항원 수용체 간 결합력이 약할 경우 해당 B세포는 수용체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면서 반응성이 없는 면역성 결핍 B세포로 변합니다. 골수에서 1차적으로 선택이 이루어진 B세포는 비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2차적인 선택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주변조직 관용이라고 부릅니다. B세포가 비장에서 자가항원과 만나게 되면 세 가지 중 한 가지 운명을 맞게 됩니다. 면역세포 B세포가 되거나 면역결핍 B세포가 되거나 세포 자살로 제거되거나 또는 억제 수용체를 생성해서 이것에 의해서 반응이 조절되는 것입니다. 셀프 항원이 주로 존재하는 골수와 달리 난셀프 항원도 존재하는 비장에서 셀프와 난셀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T세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은 복잡한 과정이라 T세포와 함께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단계의 관용 과정을 거쳐서 셀프 항원과 반응성이 있는 B세포가 제거되면 내 몸에는 외부 항원과 반응하는 B세포만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면역체계에서 나와 침입자를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관점이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면역체계는 음식물과 수많은 공생미생물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아의 경우 산모와 다른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세포이지만 암세포로 변했거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경우에는 면역체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면역체계가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나면 면역체계가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더 의아해지게 될 것입니다. 셀프, 난셀프이든 선악이든 면역을 공부할 때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에 대해 다룰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구에는 매우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경쟁도 하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숫자와 다양성으로 승부하는 미생물에 대항하여 복잡한 구조를 가진 척추동물들이 개발해낸 강력한 무기가 항체입니다. 스스로를 공격할 수도 있는 무기인 항체가 나와 침입자를 잘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면역체계 중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인 B세포가 셀프와 난셀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